결혼한 지 5년 된 남자입니다. 와이프랑 둘이 살다가 장인어른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모님과 함께 산 지는 3년이 되어 가네요.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고 멍한 눈으로 지내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와이프는 장모님과 함께 살자고 저에게 졸랐습니다. 저는 자신 없다고 했지만 이혼을 하고서라도 자기 엄마를 챙겨야겠다니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네요. 와이프는 소위 말하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높은 만큼 야근도 많고 직업상 출장도 잦은 편이죠. 출장을 갈 때는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한 달도 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망설였어요. 와이프가 출장을 가면 장모님과 둘이서 지내기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만큼 능력 있는 여자와 헤어지는 것이 아깝기도 했죠. 복잡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장모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은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민망해서 눈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았죠. 저는 욕구가 왕성한 편인데 와이프가 출장이 잦다 보니 늘 불만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집에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실 장모님을 위해 집 근처 빵집에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빵을 사가지고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로 직행하려고 했지만 화장실에서 장모님이 씻고 계셔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기운에 소파에 널브러져 기다리고 있는데 장모님은 씻던 그대로 나오셨어요. 아마도 제가 귀가 전이라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저는 장모님을 보고 곧바로 눈을 돌렸고 장모님은 당황해서 후다닥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던 장모님은 화장실에 옷을 안 가져왔으니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장모님은 당황하더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은근 즐기더라고요. 장서방. 이러면 안 돼. 하는 이런 말을 중간중간 했지만 장모님의 행동은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일을 치르고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등을 쓸어내리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는 돌린 채로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바람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했더니 장모님은 말없이 제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어요. 저는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간 다음 모텔에서 며칠간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후회가 몰려왔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며칠 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더니 무표정으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장모님은 씻고 오라고 하더군요. 말없이 화장실에 가서 씻고 와서 저는 장모님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일단 사과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뺨이라도 한 대 맞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입 꽉 다물고 장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장모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나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날 있었던 일은 모두 있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마음 둘 곳 없는 나와 함께 살아준 사위인이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꼭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마누라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해는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행동부터 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냐고 하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다른 여자랑 바람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내 딸 두고 그럼 안 돼. 김서방.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장모님은 내가 안 해주면 내 딸 두고 다른 여자 만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장모님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또 회포를 풀었네요. 며칠 후에 와이프가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많이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오후에 집에 와서 낮잠을 자다가 퇴근한 저를 맞아주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피곤하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잤죠.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짜증이 났을 테지만 그날은 와이프가 그냥 자겠다는 말을 해도 덤덤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불만스러울 일이 없었거든요. 장모님은 나름의 룰을 정했어요. 와이프가 출장을 갔을 때만 허락하겠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야근도 많고 늘 피로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서 출장 기간이 아니라도 저와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와이프가 출장이 잡혔다는 말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와이프가 출장을 가면 장모님이 허락을 해주니까요. 장모님은 항상 수동적이었고 눈을 질끈 감고 한숨만 쉬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숨 소리에 앓는 소리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애타게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때만이라도 나를 김서방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저를 민성씨라고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른 장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젠가부터 장모님은 와이프가 야근을 하는 날에도 허락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수동적이었던 장모님은 점점 능동적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 장모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 덕분에 자기도 여자가 된 기분이라고 장인어른을 그렇게 보내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삶을 놓아버리려고 했을 때 저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삶의 의지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갖지 않을 것이고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마음대로 하다가 때가 되면 버려지겠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의 말에 저는 장모님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순간을 못 참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자책도 했지만 장모님은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은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하시며 자네가 날 살렸으니 자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이렇게 지낸 지도 꽤 시간이 지났네요. 장모님은 저에게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잘 받아줍니다. 와이프가 있을 때도 가끔 장모님과 장난을 치곤 하는데 와이프는 저를 사랑스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자기 엄마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자기가 시댁에 더 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이런 생활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